이제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인데요. 교과서에는 이제 이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이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 사건 순서를 이렇게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그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머리에 이게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자세히 이제 알아야 좀 살펴봐야 돼서 이게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가 동북쪽으로 세력 확대를 꾀했다. 중국을 통일한 수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했죠. 중국이 그 후한에서 이제 나뉘죠. 위, 촉, 오 이게 삼국지가 되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이제 위가 이제 촉이 망하고 오가 망하고 이게 하여튼 사마씨 누굽니까? 그 진나라를 세우죠. 그 진시황 진나라가 아니라 한자가 틀린 거 진나라. 이 진나라가 또 가다가 어 이제 나뉘죠. 얘가 북조와 남조. 그래서 이 위나라 그 조비 그 조조 아들 위나라 그 사마씨가 세운 그 진나라 이 진왕조. 그리고 북조는 이제 북조는 이 진이 망할 때 팔왕의 난이라고 있어요. 팔왕의 난 이게 이제 고구려 아니 백제 그 담노처럼 그 왕족들을 이렇게 진 왕족들을 이렇게 막 파견했는데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여덟 왕들이 그 왕들이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이 북조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이제 북방민족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파랑들이.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5호 16국 그때 씨앗이 돼서 5호 16국으로 이제 5개 오랑처 뭐 흉노 강 갈 저 선비 막 이런 5호 16국 막 여러 개 나라로 완전 혼란한 시대가 오더란 말이 왔단 말입니다. 파랑이 난 이후로 시간이 가다가 그냥 이때 이것만 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북조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여기가 황하강 위쪽 이렇게 보면 보통 이쪽이 북쪽입니다. 북조입니다. 여기 5호 16국 여기서 이제 할거하는 거예요. 이 언어계들이 나눠서 막 여러 개가 이 중에서 이제 북위가 통일을 하는 거예요. 북조 16국 다 통일합니다. 북위 하면 이제 세계사 시간에 효문제라고 유명하죠. 효문제. 이 사람 때 이제 개혁을 많이 하다가 이제 그런 게 개혁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 사람 죽자마자 이제 그것이 나눠져요. 그리고 이 북위가 다시 서위와 동위로 나뉩니다. 서위와 동위로 나뉘다가 이제 서위는 북주가 돼요. 그리고 얘는 북제가 돼. 그때 장수왕 때 이 북위와 여기는 북조에 이제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쪽이 남조, 이쪽은 남조는 소, 제, 양, 진 이렇게 왕제가 교체됩니다.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그 송 되기 전에는 동진이었죠. 동진. 막 근초고왕 동진 막 진출하고 막 교류하고 이 진이 이쪽으로 천도를 한 거예요. 동쪽으로. 그래갖고 이때부터 동쪽에 있는 진이다 그래서 동진하고 여기를 이제 서진이라 부르는 건데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서 동진. 이 동진이 송 망하고 제 양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조. 여기를 다 북조.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그래요. 분열기 중국의 분열기. 이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이제 서위에서 군벌 덕고 신 양충 이 사람 부하로 있어서 양충이라는 사람이 서위 그러다 이제 북주로 이제 이 사람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북주를 성립시킵니다. 그때 이제 양충이 이제 이 부하로 있으면서 공을 많이 세워요. 이 양충 아들이 양견이에요. 양견. 이게 수문제예요. 수문제. 양견이 수문제예요. 양충 아들. 이렇게 해갖고 북주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350년인가 그 되는 이 기간에 혼란의 시기를 수가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 이때 장수왕도 등거리 외교하고 남조랑 서로 등거리 외교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다원적인 국제 질서를 고구려는 그런 거를 추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고구려가 외교가 그랬어요. 계속 쭉 내려오면서도 이게 여러 개 있는 이게 분열기 여러 중국의 여러 나라들이었단 말입니다. 백제도 그랬어요. 백제도 여러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그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국제 정치 질서를 이렇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가 통일을 해버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가 북동쪽으로 세력 확대를 깼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위기감이 점차 높아졌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수나라가 등거리 외교를 해갖고 다원적인 그게 그런 국제 질서 그런 걸 추구했는데 그 수가 이거 완전 천하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가 이제 고구려는 평원왕이었어. 평원왕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얼마 근심 속에서 막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그때 이제 수 문제가 이제 돼가지고 수나라 이제 황제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수 문제가 이제 고구려 너 입조해라. 이 질서 안에 들어와라. 이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있는 뭐 말레이 반도, 오키나와 막 이런 근처에 여기는 또 돌궐족이 있고 이쪽에 거란이 있어요. 고구려가 이렇게 있고 거란 막 이런데 그 나라들이 수의 입장에서는 이 완전 이제 이론적인 질서라 그래갖고 패권 얘가 이제 잡고 얘들이 난을 일으키면 안 되는, 얘들이 공격하고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단속을 딱 해가지고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힘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그리고 수 문제가 이제 고구려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고구려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고 이 복속을 하든지 해갖고 이 질서 안에 수가 원하는 그 질서 안에 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평온한 근심을 얻어서 처음에 이제 늘 하던 대로 얘들은 조공을 보내요. 조공을 해서 뭐 왕으로 책봉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복속된 그런 게 아니에요.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고구려는 조공을 보내긴 보냈는데 여차 한번 가서 싸워버립니다. 고구려는 고구려는 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자존심 되게 강하고 그렇게 하고 등거리 얘기하면서 그게 먹혀서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근데 수는 그게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조공 뭐 보내고 그런 거 하는데 수 문제가 너 같은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식이 아니다. 아예 진짜로 복속되라. 돌골도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복속시켜요. 수나라가 완전 여기를 다 통일을 해가지고 이때 수 문제 때만 해도 세금 어떤 해는 세금을 거두는 것을 그만 거둬야 될 정도로 국부가 넘쳐났어요. 수 문제 때. 이때 유진 남부조 시대 때는 이 강남 지방, 여기 양쯔강 아래 지방 이쪽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에 곡창지대 이 곡식이 엄청 난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진나라였는데 여기가 수 문제가 통일을 해버리니까 그게 다 수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부국이었어요. 이 엄청난 나라가 하니까는 고구려 위기감이 엄청 높아진 거죠. 그때 이제 평양성이 수도였는데 평원왕은 근심 그렇게 하다가 죽고 영양왕이 됐는데 영양왕한테 수문제가 그래서 똑바로 입주해라 그렇게 하니까 영양왕이 먼저 선제 공격을 때려버리죠. 그 여섯 지방 영주. 그러니까 수문제가 깜짝 놀라고 열받아가지고 1차 그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 1차. 이 사람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덕고신 양충. 덕고신 이 사람 딸이 수문제 양견에 그
그 뭡니까 부인입니다. 부인. 그래가지고 이 독고 황후라고 하는데 독고 황후 말 잘 들어요. 이 사람이 말 잘 들어가고 또 무서워해. 이 사람이 독고 황후 때문에 그 축첩하는 거를 막 싫어하고 그래갖고 첩을 못 들여요. 황제인데 통일 황제인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래갖고 첩을 한번 모르게 들였는데 그 독고 황후한테 걸려갖고 그 첩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얘를 깜짝 놀라고 말 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혼날까. 그런 특이한 그게 있었어. 그래갖고 얘 이제 왕 태자 다음 태자 삼을 때도 수양제로 유명한 그 다음 황제가 수양제죠. 수양제. 얘가 이제 이름이 양광이에요. 양광. 얘 아주 연기의 천재죠. 얘는 자기 엄마 보이는 데서만 저희 엄마가 막 축첩하고 방탕하고 그런 거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에 수문제도 그 독고 황후 살아있을 때는 막 금검하고 막 그렇게 막 했단 말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한풀이 했죠. 그래갖고 첩도 막 다 들고 했는데 아무튼 양광이 지가 엄마한테 잘 보이게 막 해갖고 막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태자를 패하고 양광이 돼가지고 걔가 수양제가 됐어요. 아무튼 얘가 나중에 이제 또 오고 1차 침공 고구려 침공을 합니다. 수문제가 선제공격 맞은 다음에 그래갖고 급하게 해가지고 이때 한 30만 대군이네 뭐 얼마네 뭐 그런데 보내 우리나라는 보통 고구려 5만 3만 막 이렇게 싸웁니다. 그 병력들을 고구려 백제 신라 많으면 5만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30만이면 엄청난 거예요. 규모가 30만 대군을 해서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이 바다 이게 바래만 바다 이쪽으로 수군이 오고 이쪽 이뮤가 넘어서 육군이 이렇게 오고 그래 고구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급하게 오는 내내 뭐 기상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장막 오고 홍수 나고 뭐 바다에서 풍랑만 나고 그래갖고 열에 8-9이 죽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중국 측 이게 역사 자료가 중국 측 자료밖에 없어갖고 그걸 의지해야 되는 우리 상황이기 때문에 추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1차 침공은 그렇게 실패했어요. 아주 거의 섬멸되다시피 했죠. 어찌됐든 고구려랑 싸움이 있었을 걸로 다 추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멸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실패됐다. 그 수문제 때 1차 그렇게 하고 2차는 이제 그 수양제. 이 수양제가 이제 그렇게 자기 아버지 죽이다시피 했어요. 죽였다는 사람도 있고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수양제가 됐어요. 얘가 이제 폭군으로 유명한 수양제. 이 사람 하면은 대우나 뭐 만리장성도 했다는데 대우나 축조했죠. 이거 하고 이제 고구려 원정 2차 수양제 이거를 한 5년 준비했어요. 한 5년 준비해서 2차 원정을 하는 거예요. 되자마자 대우나 이거 수문제 때부터 대우나를 했는데 얘가 이제 마무리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 원정 준비하느라고 먼저 거란을 먼저 칩니다. 거란을 먼저 쳐요. 거란을 먼저 치는데 거란이 그때 당시에 그 돌골 한 2만 돌골이라고 투르크 돌골 2만 그 돌골군 그 무역상단 이 고구려가 국제적인 도시였다는 거예요. 국제적인 도시. 그래갖고 대규모의 무역 막 2만 정도 되는 그 돌골 그런 무역 상단이 이 거란을 거쳐서 거란에서 주둔하고 그러니까 무역 시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무역을 가장해서 왔는데 이게 이제 수양제가 가장한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거란족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국제적으로 고구려가 무역하고 막 그렇게 지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다음 이제 그 위장한 거를 이제 본심 들여내서 이제 다 죽이는데 남자를 다 죽였다고 그러죠. 거란. 그래서 수양제 거 치고 또 오키나와 뭐 유구국 말레이국 뭐 여기 다 복속시키고 막 단속 다 해놓고 고구려 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운하 건설에서 군량
물자, 보급 물자 그런 거 싹 다 옮기고 그래갖고 여기서 북경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배 이게 산둥반도인데 여기서 배를 또 수백 척인가 아무튼 엄청 많이 그 배를 건조를 해요. 그거 건조하다가 사람들이 자기 손과 팔을 이 노역이 너무 그 물속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그거 하고 손과 팔을 자를 정도로 그 노역을 면하려고 그렇게 하고 대운하하면서도 얼마 숫자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건드려서 막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목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형시켜버리고. 김일성보다 더한 놈이 그러니까 이 수양지 놈이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 100만 대군 2차 침공 때는 이 100만 대군이라는 거예요. 이 100만 대군이 엄청난 거고 그리고 그 보급 다 하면 한 300만 300만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해서 2차 왔는데 너무 무리였던 거죠. 이 100만 대군이 한 40일 걸려서 다 출발했다고. 40일 걸려서 960미니 정도 뻗쳤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여화까지 오느라고 다니는데 여화까지 왔어요. 여 앞에 와서 또 수군대로 출발하고 내호화가 이끄는 수군 여기 수군이 평양성으로 가고 수군이 이제 군량 그런 걸 많이 실어서 육군도 이제 군량 그런 가져오는데 수군이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계를 하려고 그랬어 둘이. 여동성이랑 1차 요하 이쪽에 이제 여동성이랑 있고 뭐 신성 있고 이렇게 고구려 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하 여기를 건너서 얘들 뚫고 다 동시다발적으로 치고 뚫고 와서 이 수군하고 만나서 군량 연계 받고 평양성을 친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수도 막 지고 막 안 되고 그래갖고 여동성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여동성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압록강 이 방어선이 있어요. 압록강 방어선. 그 다음에 평양성은 이제 내호화가 기다리다가 여기서 유인책을 하는 거예요. 고구려에서 막 져주면서 그래갖고 평양성으로 끌어들여갖고 내호화가 오버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평양성까지 쳐들어가지고 4만 차출해가지고 쳐들어가지고 전멸당하죠. 평양성 안에서. 그때 당시 고건무라고 이제 태자예요. 태자. 영양왕의 태자. 이 사람이 나중에 영유왕이 됩니다. 이때만 해도 이 사람 무술이 어마어마했나봐요. 500명 결사대 500명 결사대 끌고 그 평양성으로 그 함정에 빠진 그 내호화 군대를 거의 전멸시키자 하죠. 아주 얘는 날아다녔나봐요. 그래갖고 이 내호화는 간신히 목숨 살려서 도망가가지고 자기 그 진치고 있는 수군 진으로 타러 돌아오는데 얘들이 아무튼 그냥 고구려에 쫓아오다가 이제 그 거기서 더 이상 하지 않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 그래갖고 여기서 수군이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군량 그게. 그 여기는 또 여기대로 요동에 묶여 있고 못 들어. 그 요동이 평지인데 해자라고 있어요. 해자. 이 주위에 물이요 물이 흘려. 그 해자. 이 해자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 이렇게 투석기로 그 날리기만 하고. 성벽이 좀 무너져도 고구려 성은 튼튼해요. 그거 금방 또 다시 쌓아버리고. 그러면서 이 항전 의지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둘째치고 항전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항전 의지가 없으면 공포심이 느끼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은 무너지는데 끝까지 항전 의지가 대단했다는 고구려 사람들.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래갖고 급한 대로 30만 별동대 너희들 빨리 가라. 평양성 먼저 공격해라. 그러니까 이 수양제가 완전히 폭군인데 내 명령이 없이는 어떤 개인적인 그 하지 않아라. 막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3만 별동 가다가 압록강 압록강 그다음 방어선 압록강이 거기서 을지문덕이 나온 거예요. 을지문덕이 거기서 막 져주는 척하면서 하다가 하루에 뭐 7번 싸워서 7번 져주고 도망가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족한 줄로 알고 많이 이겼으니까 돌아가면 어떠하리 그렇게 시를 보내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져주면서 을지문덕이 혼자
거짓으로 항복하러 이제 우문술 그쪽 걔들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수양제가 그 전에 그러긴 했는데 아무튼 이게 살려줘 버려요. 그래서 동태만 파악하고 울진문덕이 돌아가요. 그래갖고 이 굶고 있구나 그런 거 알고 이제 얘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 수군하고 연계는 안 되고 그 상황이 전세가 기울어서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네들이 뚫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공성 장비가 없어요. 가는 동안에 너무 험하고 길도 험하고 그래갖고 막 식량도 다 버리고 무기도 묻고 버리고 막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갖고 거짓 패해주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얘들이 방진을 치고 철수를 하는 거예요. 방진이라고 수비를 하면서 이제 진을 해놓고 수비를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청천강에서 살수가 뭐 청천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 한 반쯤 건넜을 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괴멸을 시켜가지고 30만 별동대가 살수대첩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살수대첩이라고 하죠. 뭐 물을 터가지고 했다. 이제 근데 그거는 허구랍니다. 근데 그 살수 아무튼 그때 공격을 해서 방진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완전 대참사가 났다고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갖고 27,000 요 정도만 27,000 아니 2,700 하여튼 요 정도 좀 헷갈리는데 요 정도만 이렇게 괴멸이 된 거예요. 돌아가가지고 쇠양제는 대노해가지고 이 패장 그 장군들을 쇠사슬로 막 묶고 해가지고 철군한 거죠. 그 실패한 거 2차 침공도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3차를 또 오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 다음 해 침공 또 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제 확실히 성을 무너뜨릴 그 장비 공성 장비 그거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한 40만 막 이 정도 끌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죽어 나가는데 2차 침공 할 때만 해도 무향, 여동, 낭사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동에 가면 개 죽는다, 목 잘린다, 막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이렇게 막 퍼질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아주 질질 끌듯이 군사들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 억지로 그 본인 그 고집 때문에 이 사람이 하여튼 이 폭군이에요. 폭군 수양제가 그래갖고 300만 대군 40만으로 해서 3차 또 오는데 이때는 위력적이었어요. 이때는 거꾸로도 하는데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군으로 가고 뭐 하는데 이때는 상당했어요. 상당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못하면 무너질 그렇게 하려 하는데 딱 타이밍에 또 양형감이 보급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후방에서 얘가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장비 그대로 놔두고 밤에 그대로 톡 다시 빠꾸 한 거예요. 다시 그래갖고 얘를 진압을 한 거예요. 얘를 진압을 하고 아주 시참을 죽이고 막 투항했던 곡사정 얘 고구려에 투항했었는데 고구려에서 다시 보내주죠. 하여튼 그게 있는데 그렇게 4차 또 오는 거야. 4차 침공을 또 오는 거예요. 수양제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징집도 안 되고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고구려가 거짓 항복하는 입조하겠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얘는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왜 영양왕 와서 입조 안 해? 그러니까 안 가 쌩까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4차 침공까지 다 실패한 거예요. 수나라 침공. 그래갖고 이제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가 동부쪽 세력들을 깨하자 고구려의 위기감이 높아졌는데 근데 돌골이라는 나라가 투르크족인데 이쪽에 있는 투르크족인데 동돌골 서돌골로 나뉘어요. 수양제가 이제이라고 해갖고 얘들을 그렇게 대해요. 그렇게 해갖고 동돌골은 복속을 시켜 서돌골은 이제 좀 멀리 있기도 하고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견제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걸 합니다. 그 돌골은 또 고구려하고 또 연대를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돌고래. 근데 복속이 된 상태에서 수양제가 이 고구려 2차 침공하기 전에 여기 단속하러 간 적이 있어요. 여기 단속하러. 얘는 하면 행차하면 난리가 나요. 얘는 이때 수나라 국력, 수문제 때 국력이 엄청나고 그 권력이 통일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돌골 개민칸이라고, 그때 당시 개민칸이 이 수나라 수양제하고 이거 복속 꾸벅꾸벅 복속을 그렇게 하는 그거를 예의를 다해서 그 개미칸 그 장막이 있어요. 장막에서 그렇게 하는데 고구려 그 사신이 와 있는 거를 얘가 말하는 거예요. 수나라한테. 수나라 깜짝 놀라죠. 고구려 이제 적성 국가인데 니 복속했다면서 왜 사신 너들이 꿍짝꿍짝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깜짝 놀란 사건이라는데 그만큼 고구려는 이렇게 국제 외교에 능했습니다. 돌골까지. 그래갖고 돌골과 남쪽에 이제 백제 나중에 수나라 올 때는 백제가 수나라를 협조했죠. 막 그 백제 이때는 고구려 견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이제 신라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으니까 안에서 그 그랬지만 이때는 아무튼 이건 나중에 점점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외와 연결하는 이 선이 돼요. 이 전선이 돌골 백제 고구려 이렇게 연합 세력이 되고 신라는 당나라하고 이렇게 연합 세력이 되면서 그렇게 전선이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남쪽의 백제 외와 연결하는 연합세력을 구축하면서 상황을 타개하려고 했다. 그러나 수를 건국한 문제와 뒤를 이은 양제 거듭해서 고구려 침략했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된 거고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게 사건 순서를 물어봐요. 그리고 고구려는 여화를 굳게 지켜 문제 침략을 막아냈고 이 굳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자연재해에서 자멸해서 돌아갔죠. 수문제는 그 1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양제가 군대를 이제 도맡지만 격파하는 결정적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게 을지문덕이 그렇게 된 거 살수대첩 이게 612년입니다. 612년에 수양제 100만 대군 이때 2차 침공이 612년이에요. 12년 이때 이제 살수대첩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고 교과서는 일단 여수전쟁은 이렇게까지만 나옵니다.